유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타민C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영상은 바로 르팡 3세 더 버스트라는 작품에 대해 리뷰하고자 합니다. 르팡 3세 시리즈는 워낙 유명한 작품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자주 접하지 못한 그런 작품인데요. 이번에 제가 이 극장판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냥 3D 그래픽 애니메이션인데 워낙 고퀄리티의 느낌이 스멀스멀 느껴졌기 때문에 극장에서 아닌 네이버 시리즈 온에서 시청하고 느꼈던 부분을 이렇게 애니 리뷰로 남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은 최대한 스포를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부득이한 설명이나 좀 더 몰입감 있게 리뷰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스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르팡 3세는 몽키펀치 원작으로 만화를 기반으로 한 시리즈입니다. 아메리칸 카툰 스타일로 혜성같이 등장하고 르팡 3세로 데뷔를 하게 되면서 무명 작가에서 인기 작가로 떡상하게 된 작가입니다. 르팡 3세의 특징은 작가가 우리에게 흔한 애니메이션인 톰과 제리와 같이 제리같이 요리조리 잘 피하는 르팡과 그러한 제리를 집요하게 따라가는 톰과 같이 코믹한 장면을 만들어주는 제니가타 경보관의 추격이 주요 컨텐츠이자 스토리라인인 것 같습니다. 르팡 3세의 원작자인 몽키펀치는 2019년 4월 17일 폐렴으로 81세의 나이로 별세하셨습니다. 르팡 3세는 브랜드를 후대 크리에이터들을 위해 남긴다는 고인의 뜻으로 이렇게 르팡 3세 더 버스트가 저희 곁으로 오게 됐는데요. 제가 영상 시작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르팡 3세 시리즈를 계속해서 봐온 시청자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이 극장판이 본래 시리즈랑 이어지는지 어떤지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하지만 톰과 제리와 같이 서로 쫓고 쫓기는 장면에서 생기는 웃기는 해프닝은 어떤 느낌인지 이번 르팡 3세 더 버스트와 옛날에 급식 시절에 봤었던 명탐정 코난 대 르팡 3세를 보면 어떤 느낌인지는 대충 알 것 같더라고요. 이 애니는 영화 기생수 파트 1, 2와 도라에몽 스탠바이 미에서의 감독이자 각본가를 맡았던 야마자카 다카시 감독이 이 애니를 맡으셨고요. 애니메이션 제작사는 주쿄 TV 브로드캐스팅 컴퍼니, 우리나라 말로 중경 TV 방송 주식회사와 기존에 계속해서 르팡 3세의 시리즈를 맡아오고 나라라 호빵맨, 쾌걸 조로, 최근에 나온 작품으로는 리라이프, 메갈로복스, 결병남자 아오야마군, 슈퍼소닉, 시네탑을 담당해준 TMS 엔터테인먼트, 일본의 영화 및 연극 배급으로 유명한 회사인 토호가 이번에 르팡 3세 더 퍼스트를 맡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고퀄리티한 작품이 슈퍼소닉과 시네탑을 맡았다니 솔직히 같은 회사 작품이라고 해도 믿겨지지 않을 정도인데요. 참고로 일본에는 2019년 12월 6일에 방영, 한국에는 2020년 5월 21일에 방영을 시작했습니다. 네이버 검색을 해보면은 네티즌 평점으로는 10점 만점에 8.41점으로 나름 높은 평점을 받았고요. 이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날씨 아이와 비슷한 평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스토리 시작하기 앞서 다소의 이해를 위한 스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미리 시작하기 앞서 언급해드립니다. 이 애니메이션 영화는 르팡 3세 시리즈의 극장판이기도 하면서 시리즈물로서 연속적인 느낌이 아닌 이야기의 흐름의 한 애니, 영화 내에서 기승전결로 끝나는 느낌의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영화 초반에 브레송 다이어리와 관련된 사건이 발단으로 보여지고 현재 브레송 다이어리가 어떤 식으로 르팡 손에 넘어가게 됐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빌런 조직의 등장, 그 빌런 조직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생기는 사건들이 무엇이 있을지를 보시다 보면 꽤 재밌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르팡과 제니가타는 서로 쫓고 쫓기는 관계이고 지겐과 고에몽은 르팡을 도와주는 동료이지만 돈의 관계로 같이 행동하는 게 눈에 보여집니다. 미네 후지코는 용케도 뺏어낸 르팡의 브레송 다이어리를 뺏고 교묘하게 르팡이 해낸 것을 뺏어가는 여우같이 행동을 하는 히로인입니다. 그리고 이 극장판의 메인 히로인인 레티시아는 고고학을 전공한 브레송의 피를 이은 소녀딸이고 나중에 가면 르팡과 여러모로 인연이 있는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랄트는 이 극장판의 메인 빌런이자 그가 이루고자 하는 수건이 있는데 그 수건을 이루기 위해서 브레송 다이어리 안에 있는 내용인 에클립스라고 하는 물건을 찾고 새로운 세계를 꿈꾸기 위해 악행을 저지르는 메인 빌런이 되는 사람이고, 랑베르는 게랄트의 수하에 있는 빌런 조직의 연구원으로서 레티시아를 입양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레티시아를 이용해 먹긴 하지만 그렇다고 레티시아를 매몰차게 버리지도 못하는 약간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빌런의 역할을 맡는 캐릭터입니다. 일단 보면 전체적으로 스케일이 큽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하고 남미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꽤 스케일이 큽니다. 그리고 스토리도 전체적으로 가볍습니다. 그냥 단순한 오락영화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게 좋고요. 스토리는 전체적으로 무난무난한 것 같았습니다. 이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시리즈물로 이야기되는 느낌은 없었고요. 그냥 브레송 다이어리에 관한 미스테리를 풀어내고 그 미스테리에 관한 해답을 얻어가는 스토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빌런 조직이 하고자 하는 수건을 저지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된 그런 전체적인 스토리를 담는 정말 간단 명료하면서 확실한 기승전결로 되어진 이러한 스토리의 애니메이션입니다. 전체적인 상영 시간은 93분이고 1시간 33분 정도면은 뭐 무난무난한 길지 않나 싶습니다.
기본적인 전제는 콩과 제리와 같이 서로 쫓기고 쫓기는 관계의 제니가타 경보와 루팡과의 기본적인 시나리오에서 브레스톤 다이어리에 관한 미스테리, 레티시아와 브레스톤과의 관계, 이런 부분이 같이 덧씌워지면서 스토리의 진행이 되고 계속해서 보면 질리지 않을 정도로 즐길만한 뭐 그런 고퀄리티의 3D 애니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팡의 다양한 표정 변화, 행동, 이런 부분을 보면 정말 재밌는 캐릭터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워낙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데요. 여성 캐릭터들도 꽤나 매력적으로 나오고 루팡과 함께하는 동료 캐릭터들도 각자의 특색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꽤나 케미가 잘 맞게 굴러가는 스토리나 뭐 이런 캐릭터 간의 케미가 정말 확실히 칭찬을 해줘야 될 부분인 것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좀 웃긴 게 이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캐릭터들은 정말 만화스러운 표현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브레스톤 다이어리를 가져가려고 하는 요원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스처를 취한다던가 브레스톤 다이어리를 넘겨주는 후지코의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여주어 괜시리 위치 추적기를 심어놓은 것을 들키게 된다던가 이런 모습을 보면은 굳이 뭐 안 해도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알기 쉽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봤을 땐 그냥 원작도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오버스럽고 과장된 표현을 해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장면조차도 코믹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의 특징을 가진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현실적 고증이라던가 설정 오류와 같이 좀 진지하게 스토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질려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애초에 그런 자잘한 오류 같은 게 보여도 그냥 넘겨야 하는 가벼운 영화에 속합니다. 괜시리 언제 저 위치 추적기를 붙였지? 어떻게 칼이 차를 두 동강으로 갈라내지? 총으로 나사를 어떻게 풀어내지? 어떻게 줄 하나만으로 고정시켰다고 저 레이저를 요리조리 피하는 거지? 뭐 대충 이런 부분은 원작의 만화적인 부분을 코믹하게 풀어낸 거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런 식으로 만화적인 표현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좀 보면서 위화감이 되던 게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가볍게 풀어낸 스토리의 스케일이 워낙 방대하다는 점, 브레스톤 다이어리와 관련된 부분이 무거운 스토리인데 그것을 기존의 루팡 3세의 특징이 가볍게 흘러보내는 그 두 개의 스토리 간의 온도차, 주인공인 루팡 3세와 동료들은 무슨 일이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문제를 가볍게 풀어낸다는 점, 즉 주인공 버프가 좀 쩔다는 점 등 이런 부분에서 보면 확실히 뭔가 가볍게 보이면서도 이건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원래 흘러가는 내용이 그러려니 하고 대충 이해하는 그런 식으로 넘겨버리긴 했습니다. 뭐 그런 식의 전개지만 딱히 떡밥 회수를 못한 것도 없어 보이고 미스테리가 해결이 안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보기에는 좋은 작품이지 않나, 흘러가는 것도 너무 자연스럽기도 하고요. 그런 게 제 결론입니다. 심지어 루팡 3세의 오프닝은 진짜 루팡 3세의 느낌을 잘 나타내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과 OST도 정말 칭찬해줘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프닝만 보면은 오프닝에 나오는 영상에서 루팡과 제니가타 그리고 고에몬과 지겐, 쿠미코 이런 기본적으로 이 5 캐릭터가 루팡 3세의 기본 캐릭터인데 이런 캐릭터들의 특징도 오프닝에서 바로바로 잘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 잘 표현해낸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은 칭찬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볼만한 3D 애니메이션이 없으셨다면 간만에 나온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작품의 느낌은 호랑이영화, 가족영화로서의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애초에 이런 종류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흔히 아는 뭐 너의 이름은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뭐 미래의 미라이라든가 어쨌든 간에 좀 유명한 작품을 내는 감독들이 이런 스토리의 의미를 내포시키는 것과 같이 애니메이션 영화를 낸다면은 이 영화는 그런 느낌은 아니죠. 그냥 그 브레스톤 다이어리에 관한 미스테리 그리고 쫓고 쫓기는 관계가 같이 이렇게 엮이면서 가볍게 풀어나가는 느낌의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뭐 이런 종류의 오락 영화는 가족이 함께 보기에는 편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게 꽤 옛날 만화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밌게 스토리로 나타낸다는 것은 정말로 가볍게 보기에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화려한 액션과 쫓고 쫓기면서 순간순간도 심심할 틈이 없고 스토리도 기승전결 깔끔하고 놓치는 떡밥도 없으며 캐릭터 하나하나가 특색이 있고 재밌게 감정이입하면서 볼 수도 있고 분위기에 맞는 오프닝과 OST, 부금 그리고 뭐 브레스톤 다이어리에 관한 미스테리도 풀고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내는 뭐 이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The First라고 하는 네임명이 붙은 걸로 봐서는 다음 작품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아니면은 브레스톤 다이어리와 관련된 루팡 3세의 할아버지 루팡 1세의 The First를 의미하는지는 영화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은 대충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한 이 두 부분이 겹칠 수도 있고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보다 보면은 이런 고퀄리티의 3D 애니메이션 작품은 꽤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면서도 마치 우리가 흔히 보는 2D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깔끔한 느낌이 들 정도로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이러한 종류의 애니메이션을 보는 건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기약하며 오늘은 여기까지. 빠이!